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그 긴장이 많이 고조되고 있죠. 대부분 그런 말씀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이런 분위기죠 현재.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러시아의 이제 외교장관 사진 속에 보이는 두 사람이 내일 제네바에서談판을 벌이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결렬이 되면은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도들이 뭐 유럽 쪽에서는 뭐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보려는 이야기는 우리가 정치 경제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정치 경제학이라는 그 낱말 자체가 낯설지 않는데 과거에는 상당히 낯설었을 거예요 아마. 정치학이라는 것은 하고 이 숫자 계산을 주로 했던 경제학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거리가 먼 학문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두 개는 붙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귀에 들리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하고 경제라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 라는 거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국가 간의 정치를 하는 것이 외교지요. 네, 외교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외교 수단, 정치 외교 수단의 가장 직접적인 적나라한 정치 행위이자 외교 행위이기도 해요. 네. 자, 그러한 정치 행위이자 외교 행위인 전쟁이 당연히 경제 문제랑 상관이 있겠죠. 정치 경제니까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고조되고 있는 긴장의 이유가 천연가스 시장과 상관이 있다. 이런 시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여기 뭐 우크라이나 문제는 상당히 뭐 다큐멘터리가 몇 부로 나와야지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복잡한 거고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된 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정치 경제 50% 50%잖아요. 그래서 경제 중에서 여러 가지 또 부분이 있겠죠. 그 중에서 오늘은 천연가스를 통해서 이 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 이런 의견을 좀 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최근에 긴장이 고조돼서 유럽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한 2, 3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 로이터에서 나온 기사예요. 이 제목 영어라서 좀 죄송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독일 수도도 독일도 수상이 바뀌었잖아요. 독일에서 그 최근에 개통했던 그 노드스트림이라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첫 번째 건 옛날부터 있었고 최근에 완공된 게 노드스트림 2예요. 그거를 러시아가 만약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되면은 그걸 잠궈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독일 수상이 이야기했다는 부분이에요. 예. 그 가스관을 잠그겠다는 겁니다. 자, 천연가스는 러시아의 국부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천연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제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가스관을 잠궈버리겠다.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유럽에는 엄청나게 많은 가스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러시아에서 오는 주요 통로만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 BBC에서 방송한 거니까 나온 내용이니까 뭐 크게 사실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위에 두 가지 색깔로 표시된 거 그게 이제 좀 전에 언급드린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1하고 2예요. 2가 최근에 이제 개통이 됐죠. 북해를 통해서 이렇게 러시아하고 독일을 연결하고 독일에서 이제 유럽 각처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외에 주요한 이 파이프라인의 경로를 볼 필요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는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위에 벨라루스를 통해서 오는 라인도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한쪽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폴란드 오른쪽이 벨라루스거든요. 폴란드를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폴란드는 이미 나토의 연합국으로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오는 세 개의 메인 통로가 하나는 노드스트림, 독일을 통해서 오는 거, 그리고 하나는 폴란드, 그리고 유크레인 이렇게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 예. 즉,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장이 계속 고조된다면은 우크라이나로 오는 것도 잠글 거고, 독일로 가는 것도 잠글 거고, 폴란드 것도 잠글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이. 나토 연합국이고 폴란드는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기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우리 K2 전차 대신에 M1 전차를 택할 정도로.
그래서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러시아 경제 제재라는 명목으로 잠글 수도 있는 그런 긴장이 고조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현재 유럽에서 쓰고 있는 천연가스의 40% 정도가 러시아로 오고 있어요. 러시아로부터 오고 있어요. 예. 이 비중은 자꾸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외에 다른 소스에서, 다른 데서 오는 부분들이 자꾸 줄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은, 자, 러시아에도 엄청난 사기가 가겠지만, 지금 한겨울인데, 러시아에서 공급되는 것이 40%인데, 이 40%가 말이다 잠궈지게 되면은, 독일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가스는 어디선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추위에 떨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유럽 전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자, 여기서는 이 정도 하고,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게 보이는 거는 세 나라 지금 수장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디냐면 이스라엘 오른쪽부터, 그 다음 사이프러스, 그리스. 이 세 나라 국가들이 모여서 2020년이죠. 뒤에. 2020년에 2월 1일에 모여서 뭘 했느냐면은 이스라엘과 사이프러스 사이에 바다에, 예, 사이프러스는 섬나라죠. 바다에 이제 가스 유전이 있어요. 거기서 생산된 가스를 유럽으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이태리를 통해서. 그 가스관을 같이 만들자라고 합의한 조인식이에요, 지금 이게. 그 가스관의 길이가 약 1900km 정도 돼요. 돈은 한 8조, 우리 돈으로 한 8에서 9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2025년까지 완공하겠다. 그래서 이 가스를,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나는 가스를 유럽에 팔아보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이 동지중해 가스관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었어요. 예. 자, 이 라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하고 사이프러스 사이에 유전이 있고, 사이프러스 거쳐서 그 점선이 가스 파이프라인이에요. 예. 근데 보면 그리스 앞에 섬들이 많은데, 그 오른쪽에 지금 회색으로 된 지역이 터키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터키하고 영토 분쟁이 있는, 그리스하고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들이 있는가 봐요. 그 점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그래서 터키가 반대를 했어요. 예. 반대를 했는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을 해서 터키를 빼고 세 나라끼리 모여서 이를 추진할 수 있게 미국이 밀어줬어요, 이거를. 자, 미국이 왜 그랬을까요? 그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은 걱정이 많았거든요. 유럽이 그들의 이제 천연가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에 자꾸 기대는 비중이 커지니까 다른 루트를 하나 찾아주고 싶었던 그게 있죠. 그래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 수 있게. 예. 제가 이태리 오른쪽에다가 점선으로 표시한 게 있죠. 저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동지중해 가스 라인이 저렇게 오게 되면은 이태리로 바로 연결돼서 유럽으로 공급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러시아로부터 전달되는 비중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의도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예. 그런데 이런 입장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작스럽게 바뀌게 돼요. 예, 미국의 입장이. 그래서 이거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말을 꺼낸 것이 환경 문제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전부 다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지 말고 전력으로 연결하자. 전선을.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자. 지금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미국도 스스로 실천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유를 들면서 이걸 못하게 막은 거예요.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도 특히 이스라엘도 응거주춤하면서 이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없어진 거예요. 미국이 그만큼 강력하게 의사표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미국이 왜 그랬을까요? 유럽이 러시아에 기대하는 천연가스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그 목적은 또 어디로 갔나요? 이런 이제 궁금증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세계에서 천연가스 생산 순위예요. 왼쪽에 있는 게. 예, 여러분 아마 의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1위예요. 예. 그 다음 러시아예요. 이게 2020년도 데이터거든요. 예. 그리고 소비를 볼게요. 소비를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미국이 1위고 러시아가 2위. 그런데 미국은 소비하는 거나 생산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러시아는 자기 소비분을 빼고 나머지 수출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저러고 있어요. 생산과 소비가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거죠.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서 2016년부터 가스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원유도 원유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예. 갑작스럽게 수출국이 됐고 갑자기 이 가스가 엄청나게 생산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자체 내에 가스 파이프라인이 없어요. 우리는 도시가스 아파트 들면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 너무나 의아한 상황이겠죠. 말이 안 된다. 근데 미국은 아파트를 가보시면은 가스가 있는 곳이 없어요. 거기는 뭘로 하면 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열기로. 그만큼 가스 파이프라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스가 생산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지금 바뀐 거예요. 한 4, 5년 전부터.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예. 그래서 이걸 일단 수출, 여기서 인프라를 깐다는 게 미국이랑 큰 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돈이 많이 드는 일이고. 두 번째는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이걸 액화 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여태까지 생산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출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생산 여력이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은. 예. 자, 중앙 집중식으로 액화 설비는 단시간에 늘릴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몇 년은 걸리겠지만. 예. 그래서 미국은 이 수출처를 찾고 있다고 보면 돼요. 미국도 경제는 안 좋거든요. 더 이상 미국 경제 좋다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미국도 힘듭니다. 지금 간간히 버티고 있죠. 빚도 많죠. 예. 코로나로 타격도 엄청나게 심하죠. 자, 그래서 하나의 출구로서 액화 천연가스를 수출하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거 보여드리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수출이 안 되고 국내에서만 소비하니까 액화 천연가스가 남아 도는 거예요. 천연가스가 미국 내에서는. 그래서 그 가격이 유럽과 아시아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참고한 자료가 조사됐을 때 그랬어요. 예. 이거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출 시장에 나온다면 제가보다 훨씬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겠죠. 지금 그들의 역량만큼 충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큼 생산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봤을 때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연결하는 그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막았죠. 그리고 독일한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은 가스관을 잠궈버리겠다. 그러면 유럽 국가들은 40%나 줄어든 그 가스를 어디서 구해옵니까? 예. 이건 뭐 비축량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40%나 없어지는데. 예. 자, 그래서 우리 미국을 팔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한 개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일단은 제가 한 번 더 그걸 환기를 시켜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그 시나리오의 관점에서 전체를 해석해 보는 겁니다. 예. 자, 그 한계성은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스라는 관점에서 이 우크라이나의 긴장 상태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전쟁이든 아니든지 간에 가스가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향후 계속 이렇게 우리가 구매해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근본적인 회의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게 될 때까지 실제적으로, 그리고 액션에 옮길 때까지, 그게 미국 LNG겠죠. 될 때까지 이 긴장이 고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취한 액션들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물론 우크라이나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곳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한테.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파이프라인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 다음 독일에 대한 대처가 있죠. 그 다음 폴란드로 지나가는 파이프라인은 미국이 마음대로 관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생해서 파이프라인 상태가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서 독일이 잠궈버리고 파이프라인을, 그리고 폴란드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보세요. 40%의 공급량이 없어집니다. 그때 미국의 LNG 선들이 대서양에 짠 나타난다. 이런 그림을 혹시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천연가스적인 관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긴장 상태를 해석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